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500년 명홍치 13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한승부 판윤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이 듣자오니 옥금은 지금 사죄로 논단되었다 하는데 대체로 사죄는 지극히 중한 죄입니다. 형률에는 마땅히 죽일 수 없는데 형률 외에 죄를 적용하여 이를 처단한다면 사태에 온당하지 못하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박열과 정인인을 사헌부 장령으로 권균을 지평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었다. 정은 이 사공이 동청래 일과 대간 정조의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었다. 정은 이 사공이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상피를 따지지 않는다면 정조에서 사람 임용하는 잘못을 누가 탄핵하오리까? 신이 전대 일을 두루 살펴보건대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던 대신들은 반드시 먼저 자기 신복으로서 대간을 삼아 정사의 실책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그 술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결단코 상피를 따지지 않고 혼동하여 임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나라 신종은 한유를 어사 중승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한유의 형 한강이 정부에 있다 하여 중지하였으며 증포로 해서 상서 복야를 삼았는데 이때 승포야대 아우 증조가 한림학사로 있으니 한림학사는 비록 어사의 직임만 못한데도 또한 이를 고쳐 임명하였으며 또 인종여시 재상으로 하여금 대간을 주의하지 못하게 하면서 만약 재상이 대간을 주의하게 된다면 재상의 과실을 말할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상피하는 법은 그 유래가 오래라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림이 거처하는 집과 같아서 무너지면 수리하지만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짓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법은 조종 때부터 시행했지만 배단이 없었으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의논을 수합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박열이 아뢰기를 견양수의 아내 옥금에 대하여 형률 외의 죄로 논죄하여 사주를 단정하였는데 이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옵니다. 선왕 때의 부녀의 실행한 사람에게는 혹은 형률 외의 죄로서 처형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옥금의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았으니 선왕 때의 형률 외의 정조한 것으로서 전례를 삼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가긍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사주가 아닌 것을 사주로서 논단한다면 전하의 호생하는 인덕에 대해 또한 결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옥금은 다만 가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쫓아내기까지 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조정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지금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박열이 아뢰기를 살림에 있는 유일의 선비를 마땅히 탐방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로 문벌 좋은 집안의 자제들은 비록 과거를 거치지 않더라도 능히 스스로 조정의 바늘에 설 수가 있지만 먼 지방의 한미한 선비는 과거를 통하지 않으면 청거될 수 없으니 비록 쓸만한 재주가 있더라도 어떻게 그 포부를 펼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거쳐서 진출한 사람도 반드시 모두 현명한 인재가 아닌 것이며 과거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모두가 버릴 재주는 아닐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탐방하여 계문하도록 하고 뒤따라 채용한다면 탐방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한 스스로 면려할 줄 알아서 착한 일 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하고 헛나 이 효문은 아뢰기를 대간과 정조가 상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본원에서 여러 번 논계하였는데 윤호를 얻지 못하니 실망을 일길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좌희정 성준과 의금부 당상 이극돈 신수군 김자정이 아뢰기를
이득을 10차례나 형신하였는데 끝내 별다른 말이 없으니 혹시 애매한 듯합니다. 더 이상 형벌을 가하지 말고 이것으로 죄를 논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준 등이 아뢰기를 형률의 처와 첩이 차례를 어긴 죄가 있는데 유씨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천수가 이득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유씨에게 사납게 굴므로 유씨가 늘 분개하고 원망하였으니 생각한데 혹시 이 일로서 목매어 죽은 듯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죄가 큰데 만약 율문에 의하여 처첩이 차례를 어긴 죄로서 논단한다면 모두가 장죄에 그치게 될 것이므로 징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사천수는 직첩을 회수하고 먼지방으로 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유씨 원족속이 이득을 미워함이 너무 심하여 혹시 장형 집행후에 도리어 어긋나게 가해할까 염려되오니 위의 여종을 관가에 몰입하여 유씨 집에서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옥금을 형률 외의 죄로 다루어 장차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대검과 대신들은 혹 불과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형률에 구애되어 옥금을 주력하지 않는다면 풍속이 바로 잡힐 길이 없습니다. 대체로 엄난한 일은 꼭 부인들이 먼저 스스로 의사를 표하게 되고 남자가 이에 따르게 되니 지금부터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사죄에 처하는 것으로 법력을 만들고 중회에 효유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장령 정인인이 아뢰기를 대간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은 아주 좋은 풍속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부에서 이조로 근무하지 말도록 청한 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사관은 일선 본부에서 정조를 편든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한성부의 송사 판결 일은 그 임무가 지극히 무거운데 지금 박원종을 우윤으로 삼았으니 또한 온당치 못합니다. 참컨대 이를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서로 모함하는 풍습은 배달이 막심하니 마땅히 정성들에게 의논해야 되겠다. 하고 박원종의 일은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6일 무술 5번째 기사 내관 김취인을 당직청에서 장을 쳤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7일 기해 1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장령 정인인이 아뢰기를 동청녀가 전일 방출한 궁녀를 간통한 일에 대하여 사헌부에서 죄주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향허한 사람은 따질 것이 못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또 상언한 이로서 명하여 미장에 서용하셨습니다. 미장은 근병을 관장하고 요속을 전취하므로 오랑캐의 족속에게 이 직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 옥금은 형률 외의 죄로서 난죄하였으니 고생하는 인덕에 해로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정은 심슨문이 대간과 정조의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판윤 김은기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비용사를 설치하고 쇠의 갑옷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쇠와 가죽이 모두 백성의 재력에서 나오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비록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만들더라도 반드시 온 나라 군졸에게 다 쇠의 갑옷을 입게 할 수는 없사오니 참컨대 정파하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7일 기하 2번째 기사 사간 이효독 헌납 이효문 정은 신순문 이사공이 사헌부의 논박한 일로서 사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7일 기하 3번째 기사 지평주호가 박원종 동청래의 일가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온개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8일 경자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8일 경자 두번째 기사 지평주 호가 박원종 동청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8일 경자 세번째 기사 시는 상인을 말한다. 안중남 등이 100옥을 두모포에서 발견하여 바치니 전교하기를 이 옥은 품질이 좋으니 다시 더 캐어서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8일 경자 네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절이는 천하의 큰 방금이다. 큰 방금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막을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는 더욱 절이를 중하게 여긴다. 그런데도 채동이 풍화를 감범하는 일이 혹은 사족의 가문에서 생겨난다. 조정 때에는 모두 형률 외의 죄로서 이를 차단하여 혹은 죽이기도 하고 혹은 죽이지 않기도 하여 법이 일정한 제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더러 쉽사리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늘의 옥금은 사족의 딸이며 종실의 부인으로서 음욕을 자행하여 풍교를 문란시켰으니 일찍이 예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였겠느냐. 이 일은 여러 사람의 의논을 수합하여 중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지금부터 후로는 풍속이 바르게 될 때까지 사대부의 여자로서 이렇게 강상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간부까지 함께 사형에 처하여 풍속과 교화를 격려하리라 하였다. 채동은 무지개를 말하는데 천지의 엄기이므로 시경에 엄난한 행동을 분자하는 데서 이 글귀를 썼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8일 경자 5번째 기사 윤필상 정문영이 의논드리기를 대간의 논집하는 바가 각각 다르니 가지런케 하고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진수로 그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고 그 일을 강론하여 옳고 그른 것을 서로 도와서 나라 일을 그릇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대간들 사이에 말하는 것이 자기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문득 혐의가 생겨 정외의 말을 하여 드디어 서로 공격하니 그 풍습이 불미하여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신성스러운 의논드리기를 대가는 직책의 백관을 교찰하는 일을 관장하오니 모든 일의 옳고 그름과 말의 잘하고 잘못한 것을 모두 논개하여 바른 길로 귀의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말한 바가 적당하지 못하다면 혹은 좌천시켜서 실현한 죄를 깨우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근래 대간이 서로 모함하는 기풍이 잠옷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여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다만 임시로 서로 모함하기를 너무 심하게 한 사람만 참작해서 죄를 다스림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이조는 인물을 전형하는 곳이니 인품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를 성진시키고 강직시키는 것은 곧 그들의 임무입니다. 조원경은 재윤감 첨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강등하여 제수하기를 계달하였으니 무엇이 불가하옵니까? 사헌부에서 공문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청한 것이나 사관원에서 이조로 논박하자고 한 것은 역시 각기 소견이 다른 것으로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인인이 사관원을 논박한 것은 다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였을 뿐이고 정인인이 일시의 대원이 아닌데 어찌 서로 모함할 이치가 있으리까? 하고 이것교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정인인의 논계는 서로 모함한 것 같습니다. 근래에 대가는 의논이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공격을 하니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면 유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간의 논의가 비록 다르더라도 각각 자기 뜻으로 논의하고 서로 공격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치주에 하할 것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이 극균의 의논을 따랐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18일 경자 6번째 기사 이에 앞서 홍기달이 양주목사 권인손에게 서신을 보내어 처제인 김씨의 송사를 청탁하였는데 그 일이 달로되자 형조에서는 공문하기를 계문하였으나 이때 와서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아니한 지영 성준 신준이 의논드리기를 홍기달이 양주 목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죄율의 정조가 있으니 살펴보면 상당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신에 공이 마땅히 분간하시오라고 하였으니 법을 구겨가며 청탁하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이극균 박근원 의논드리기를 홍기달이 대신으로서 양주 목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청탁에 가까우나 그 회답하는 서신에 공이 마땅히 분간하시오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것은 청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사로 청탁 서신을 보낸 것은 자못 대신에 체면을 잃은 것이니 경영관을 퇴직시키라. 그리고 현임도 해임하고 달리 사용하라 하였다. 이거는 잘하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19일 신축 첫번째 기사 지평초호가 박원정 동청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논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0일 이민 첫번째 기사 지평초호가 박원정 동청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논의하여 두 번에 이르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경양부스 귀존의 안의 옥금을 삼복하기를 아뢰니 윤허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지평조호가 박원종 동청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논계하여 두 번에 이르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간 이효도 혼납 이효문 정은 신순문 이사공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사음비에 논박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가져 사피하였는데 지금 수위했다 하오니 반드시 반락이 있을 것이므로 다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활짝 핀 연꽃 세송이를 승정원에 내려주고 어제로 절구 한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고요한 언대에 낮이 지겨운데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 졸고 앉아 있노라. 연꽃을 꺾어서 엉근히 주니 자네 가득한 쓸 싫어하지 말게나 하였다. 승정원의 명하에 이 뜻으로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자 자 소주와 참외 등 음식물을 내렸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백단향 20근원 내전으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정한 신순문이 동청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홍문관 정자 이항이 상사의 아비 이세인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전리에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4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백단양 100건을 골래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지평조호가 아뢰기를 사자를 올린 지가 이미 몇 달이나 되었으니 나 반락을 듣기를 청하옵니다. 또 신등이 듣자오니 국가에서 평안도의 장성을 쌓고자 한다 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역사이니 경솔히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 때에 어찌 깊은 생각과 원대한 계책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쌓지 않았겠습니까? 원컨대 참작하여 하소서. 또 실행한 부녀들에게 풍속이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중형에 처할 것으로 전지를 내리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온당치 않다고 보옵니다. 대체로 풍속은 창조리 변할 수가 없는데 만약 풍속이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로 한정한다면 반드시 경상의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풍속은 혁명과 법률로서는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형률 외의 일로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자는 마땅히 다시 보고 결정짓겠다. 성 쌓는 일은 마땅히 축성사에 물어보라 하고 신령한 부녀들을 중형에 처하는 일은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대간의는 군주의 이목이요 공의의 소재입니다. 무릇 중조의 사람 임명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문득 말할 수 있으니 상피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한번 무너지면 반드시 부형이 정조가 되고 자제가 대간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부형의 실수를 자제가 능히 탄핵하겠습니까? 하물며 정조는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을 쥐고서 권세 있는 지위에 있으니 친당을 끌어들여 대간에 포위를 시켜서 다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들에게 그 옳고 그름을 감히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공도를 폐하고 시정만 따르게 되어 장차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니 그 조짐을 조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미호께서 만류패단을 환하게 살피시어 상피하는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의 이익이 있고 국가의 채통에 손상이 없었는데 전하께서 갑자기 이를 무너뜨리시니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 과실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동청래는 본시 오랑캐의 종족으로 직위와 당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자기 분수에 이미 지나쳤는데 오히려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다시 바라봄이 있으니 전하께서 마땅히 이를 억제하고 겸손하여 교만하고 방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도리어 그 욕심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물며 위장의 관직은 그 임무가 중한 까닭에 반드시 문무진신의 인사로서 임명하옵는데 어찌 야인에게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제수하오리까? 다만 사체에 전도될 뿐만 아니라 오랑캐를 대우하는 도리에도 또한 알맞지 않은 듯합니다 하였으나
살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치자 30두를 걸레로 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6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자오니 대간이 장성 쌓는 일이 불편하다고 했다 하는데 신등 역시 그 큰 역사를 경솔히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오나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도의 백성이 적의 침략으로 편안히 살 수가 없어 그 군인의 수요가 개축년에 비하여 1만여 명이 줄었지만 오히려 개축년에 장성을 쌓은 공력에 힘입어 크게 소모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는데 만약 이 장성을 쌓지 않았더라면 평안도의 백성이 장차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큰일을 성취시키는 것은 작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법인데 지금도 오도로 하여금 지역을 나누어 역사를 맡도록 하고 그다지 심한 흉년이 아니면 군사를 뽑아보내요. 성을 쌓되 5, 6년을 기한으로 한다면 한 번 수고함으로써 영구히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고려 정종 때 유소가 인산에서 천령까지 장성을 쌓아 말리나 길게 뻗쳤으니 그 공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문관으로 하여금 요소의 전기를 올리도록 하여 하람하옵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나도 또한 그것이 이와 같은 줄은 알고 있지만 다만 대간이 말한 것이어서 짐직경 등에게 물은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어제로 절구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집안이 찌는 듯하니 흐르는 땀 작물 같고 불같은 해 타는 구름에 낮이 더욱 지겹구나. 향기로운 한 잔 술을 마시노라니 이렇다 더운 곳이 서늘해지네 하였다. 승정원에 내려 차온하여 바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소목 1,000근을 빨리 골레로 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7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에 전지하기를 대간은 군주의 이목이고 조정의 승무이니 임무가 지극히 중요하다. 마땅히 그 의논을 공평하게 하여 옳고 그른 점을 서로 도와서 사체에 합당하도록 힘써야 될 것인데 근래에는 대간이 자기 주견만 치우치게 고집하여 만약 부의하지 않으면 문득 정 밖의 말을 하면서 서로 경알하는 것을 일로 삼으니 이것이 어찌 대간의 체면이냐. 이런 기풍을 고치지 않는다면 유폐를 구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이 서로 경알하는 사람은 주의를 다스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이효독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본원의 경알한다고 여김으로 신등이 몹시 붕괴하고 있었는데 어제 전지를 보니 황공함을 견딜 수가 없어 관직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사직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것이 서로 경알하는 기풍이다.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6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해랑도의 초무사 전임이 종사관 조원기를 시켜 치게 하기라. 신등이 해랑도에 이르니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집터만 19개가 있을 뿐인데 경우 3마리가 방목되어 있고 또 사람의 발자취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가 보니 사인이 배를 타고 해랑도 동쪽 1위쯤 되는 수우도로 가서 정박함으로 즉시 이들을 포위하고 잡았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간 것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소장산도로 옮겨가는데 그들은 밭가리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장산도까지 들어가 중국 사람 78명과 우리나라 사람 34명을 잡아 들어와서 이미 용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수색하여 잡을 때 중국 사람 이경이 함종갑사 평자중을 쏘아 죽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서장을 보건대 중국 사람 이경이 괴수가 된 모양인데 그 사람이 묘용이 있느냐. 또 소장산도는 해량도와 서로 상거가 몇이나 되며 그 섬이 크고 작은 것이 얼마나 되며 형세의 와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이 어떠하며 생산되는 물품은 어떤 것이냐 하니 조원계가 아뢰기를 이경은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장산도는 해량도 서쪽 2일 노정이었는데 물산이 매우 많으며 그 토지를 만약 논으로
만든다면 천여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지평 권군이 아뢰기를 그늘에 전지를 내리치기를 풍속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까지는 사족 부녀에 실행한 사람을 간부와 함께 사조에 처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풍속은 형육으로서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형률 외의 주의로서 형벌을 시행하면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더불어 의논을 정하였으니 소신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정한 심선문이 장성 쌓는 일이 온당치 못한 일임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운 50건을 권례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9일 신해 네 번째 기사 대선 이희영 등이 합사하여 사족 분야에 실행한 자를 간부와 함께 중행에 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여러 번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29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하문하기를 홍기달이 양조 목사에게 서신을 보낸 실수로서 이미 경영관을 퇴직시켰다. 대제학은 역시 사표의 직임인데 그전대로 두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고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승기 최한원이 등이 아뢰기를 이 임무를 능히 감내할 만한 자가 진실로 적습니다. 그러나 대제학은 곧 유림의 종장이온데 이미 경영관을 퇴직시켰으니 그대로 눌러있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어찌 정성의 의논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대제학까지 아울러 채직하라 하였다. 홍기달은 성품이 관우하고 문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삼아 경연에 입시할 때는 반드시 반복해서 옛일을 인용하여 지금을 분간하니 왕도 또한 여러 번 착함을 칭찬하였다. 사람들이 비록 청년과 검소하면 부끄러운 점이 있으나 그 기우가 존경할 만한데 사소한 일로서 파면을 당하니 당시에 이런 일을 애석하게 여겼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3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6월 3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정은 이사공이 장성을 쌓는 일이 온당하지 못한 일임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차자를 내려 보내면서 이르기를 대풀이에서 생각해봐도 조칠 수가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정은 심선문이 장성 쌓는 일을 가하지 못함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장량정인인이 박원종 동청래의 일과 장성 쌓는 일이 가하지 못함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3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3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유순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김은기를 형조판서로 성현을 공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으로 박안성을 한승부 판년으로 권건을 병조참판경 동지 경영사로 권빈을 사관은 사관으로 고형산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3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장령 정인인과 정은 심선문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하다는 일과 동청래를 위장이 임명함이 적합하지 못하는 일과 대간과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옳지 않다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인인이 또 박원종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상위원이 수주 14필과 재용감의 수주 50필을 권례로 드리라 하였다. 수주는 수화주를 이름인데 품질이 좋은 비단의 한 가지이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후추 2석을 권례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장량 정인인과 정은 심순문이 장성을 쌓는 일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인인이 또 동청래의 일과 대간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은 심순문이 장성을 쌓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논개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문영이 병이 드니 왕이 의원과 양문을 내리고 또 그 아들인 전라감사 정숙지로 하여금 와서 병을 보살피도록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문영은 상스럽고 경조하여 재상다운 기국이 없으므로 세상의 평판이 가볍게 논하였고 일찍이 의중이 되었다가 대간의 논박을 당하여 면직되었으며 정숙지는 성품이 경막하고 각박하였으나 사람을 잘 섬겼다. 이때 정문영의 병이 드니 왕이 특별히 가선대부에 풍겨를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6일 무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6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장령 고형상과 정은 심순문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고형산이 또 동청래를 위장에 임명함이 불가하다는 일과 대간과 정조가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개하니 전교하기를 장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수의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전한 한형윤이 평양으로부터 돌아와서 복명하니 선교하기를 한형윤이 즉시 복명하지 않았으니 그를 고문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형윤은 조아이정 성준의 외손으로 과거한 지 10년이 못 되어 갑자기 산품의직에 승진되어 외가의 권세를 믿고 백집사를 종처럼 대우하니 진신 사대부들이 모두 그 사람 됨을 곤란하게 여겨 아부에서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그 위세를 두려워야 비하였고 비록 보통 담론하는 사이일지라도 항상 그와 서로 대하기를 조심하였다. 한영윤이 비록 여러 번 과거에 합격하였지만 스스로 문학과 덕행이 천박하기 때문에 물망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고 명망이 있는 문사는 꼭 시기하여 이기려고 늘 중상하였다. 대간 양해지 이 세인이 죄를 얻은 것은 비록 성준에게서 나왔지만 그 계획은 실상 한형윤에게서 발단되었었다. 그는 박임종이 안동으로부터 부임하지 않게 된 것은 반드시 대간에게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 박존영과 서로 친한 자와 일찍이 혼문관에서 의논하여 계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사림을 한복 경복시키려고 하였으나 동료들이 응하지 않자 즉시 몰래 성준을 격분시켜 마침내 옥사를 얽어 만들었으니 이로부터 사림들은 더욱 끓이게 되었다. 이때 문사 김물이 기절이 있어 의논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일에 대해 말하기를 국가에서 이 사람을 대하기를 마땅히 범을 기르는 것 같이 해서 늘 그 배를 부르게 하고 굶주리지 않도록 해야지 굶주리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가 재상이 된다면 그 욕심이 채워져 시기함이 적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왕이 그를 사랑하여 돌보아줌이 한창 대단하여서 무릇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한형윤을 임용하니 한형윤 역시 사륜의 직책을 단시일에 맡게 될 것이라 머리를 들고 기대했었다 하였다. 사륜은 조칙을 이름인데 즉 조칙을 제수라는 예문관의 관직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7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해랑도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여자와 낳은 자손은 중국에 보내게 하다. 연필상 한층 성준 이극균 이극돈 김자정 채수를 명소하여 해랑도에 도망하여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의 여자를 얻어 낳은 아이에게 아비를 따르게 할 것인가 어미를 따르게 할 것인가 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연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 사람 구자 모지 김 어눌지 최수산 등이 모두 중국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는데 5세 이하 된 아이가 4인이나 됩니다.
대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의당 아비를 따라야 하오나 다만 이 사람들의 아내는 모두 상국의 사람들이고 또 유아가 있어 어미를 떨어지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지금 만약 은연한 대로 그들이 낳은 아이끼를 모두 아비를 따르게 한다면 상국에서 반드시 힐문이 있을 것이며 또한 전례도 없으니 청컨대 모두 어미를 따라 중국으로 해송하고 위의 사유를 주본에 다 기록하여 조정의 처치를 시험해 보옵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평안도는 지경이 삼국의 연에 있어 중국이 동팔참의 땅에 영진을 연달아 설치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백성들이 몰래 따라가는 폐단이 있을 것이오니 장성 쌓는 역사를 조만간에 꼭 착수하되 다만 토지 8개월에 장정 1인을 내는 것이 비록 경국대전의 법령이지만 이를 관대의에서 토지 결수를 더 올려주소서. 그러면 백성의 힘이 펴질 것입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신등도 어찌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가 대간이 농기한 바와 같음을 알지 못하오리까. 대간이 이 도의 이를 모르는 까닭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도의 백성은 겨울과 여름에는 변비경의 방비에 나가기가 급하여 농사에 힘쓸 여가 없는데 만약 장성을 쌓는다면 이런 걱정은 없어질 것입니다. 몰래 따라가게 되는 패단은 요토 사람들의 언어와 의복이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우리나라에서 몰래 따라간 사람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그들의 역사하는 것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우리 땅에서 비록 일가에서 3명이 거주하더라도 장정 1한 명만이 역사를 부담하고 나머지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다 하니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장성을 쌓아서 국가의 방비로 삼게 된다면 적군은 침략할 의사가 없을 것이며 병졸들은 방수하느라 패농할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가는 반드시 1년 동안 오도의 백성들은 모두 역사시킨다는 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요. 금년에 한도의 백성을 사역하고 명년에 한도의 백성을 사역하여 차례대로 점정 장성을 쌓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만 평안도가 실로 간다면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큰일을 성취시키는 것은 작은 손해는 계산하지 않는 법이니 지금 만약 작은 폐해를 계산한다면 큰일이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장령 고 형상과 정은 심순문이 장성을 쌓는 것이 불가함과 송여회가 일찍이 성종께서 승하신 날에 혼치안으로서 죄를 받았으니 지금에 서용할 수 없음을 논계하였다. 고영사는 또 안진생은 나약한 사람인데도 평의 군수를 제수하고 최숙전은 경력이 없으며 익숙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금우와 현감을 제수하고 이규는 부정을 제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용감 정으로 승진한 것이 불가하다는 일과 정조 대간이 상피하지 말도록 함이 불가하다는 일을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송효의 안진생 최숙저 이견 등의 일은 정성에게 의논하라. 나머지 일은 들어주지 못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다. 계속 태백성이.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해랑도의 초무사 전임과 부사 이점이 복명하기를 신등이 처음 용천의 소위포를 출발하여 이날 신도에 정박하여 하루를 묵고 이튿날 녹도에 도착하여 3일을 머물고 그 이튿날 흑두 고을에 도착하고 그 이튿날 왕계도에 도착하고 이튿날 종사관 김세균, 이종인과 대장 장귀인 등 10인으로 하여금 포작선 14척에 나눠 타고 구을 굴이도에 가서 정박하도록 하고 이어 먼저 출발한 배로 하여금 방중을 이용하여 해랑도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김세균 등이 그 이튿날 아침에 해랑도에 이르니 인간은 이미 철거되고 다만 소 3마리만 밭에 놓아 먹이고 있으며 또 사람의 발자취가 있다는 김세균 등이 보고하기로 신등이 그 보고를 보고 바로 해랑도에 도착하니 김세균 등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거느린 대장이 섬을 에워싸고 수색 체포하려는 즈음에 어고도 동명수 우도에서 작은 배 2척이 와서 정박하는 것을 보고 대장 김익광 등이 앞뒤에서 협격하니 저들이 활을 당겨 쏘면서 체포에 항거하였지만 김익광은 활을 쏘고 총을 놓아
구자 모우지 등 4명을 사로잡아서 곧 본도의 사람들이 간 곳을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섬 서쪽 이일 노정의 소장 산도에 옮겨가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시 종사관 성순동, 정극인, 이종인, 김세균과 위장 허함, 유미와 대장 등으로 하여금 보작선 26척에 나눠 타게 하여 녹도를 거쳐 밤중을 이용하여 이튿날 아침 소장 산도에 이르러 남녀 70명을 사로잡고 또 바위 구멍을 수색하여 31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였다. 보작선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같은 해물을 채취하는 보자기의 배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살구를 승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살구가 지금까지 나무에 있으니 괴이한 일이 아닌가? 그대들은 얘네를 많이 알고 있으니 재앙인지 상세인지를 삼가하여 아래고 또 이것으로 제목을 삼아 각기 율시를 짓게 하라 하니 승지들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괴이한 일이 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에는 좋은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연히 늦은 열매가 오래도록 견딘 것이니 이것은 9월에 백꽃이 피는데 비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이계동에게 살구를 내려주면서 이르기를 격은 옛일을 알 것이니 이것이 제의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니 이계동은 아뢰기를 역대 일은 지금까지에 와서 비록 상고할 수 없지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것은 좋은 일이고 제의는 아닙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경양부수의 기존이 능히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그를 파출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해랑도에 도망하여 살고 있던 사람을 쇠한한 공로로 전님에게 한 급을 가자하고 아울러 안마를 내려주었으며 이점에게는 세 급을 가자하고 승마 한 패를 내려주었으며 성순동, 정극인, 김세균, 조원기, 곽종본에게는 3급을 가자하고 각각 아마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군공 1등에는 상급을 가자고 자궁한 자가 준직일 경우에는 동반의 준직을 임용하고 자궁자가 준직이 되지 못했으면 2급을 승진시켰다. 2등에는 2급을 승진시키고 자궁한 자는 1급을 승진시키고 향리는 자신의 역을 면제해주고 보충되는 관을 떠나게 하고 고군과 격군은 배를 각각 10필씩 상주었다. 3등에는 1급을 가자하고 자궁자는 대가하고 향리는 3년 동안 역을 면제해주고 고군과 격군은 배를 각각 7필씩 상주고 공천과 사천은 배를 각각 5필씩 상주었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민회정의 아내 임씨가 제종 오빠 김문손과 서로 간통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정승들 등에게 명하여 주의를 의논하게 하니 곤장 100을 쳤어. 평안도 아주 먼 변방의 관노비로 영구히 속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윤필상의 의논들이기를 동청내 일은 과연 사원부의 아른바와 같습니다. 안진생은 문과 출신으로서 나이 또한 늙지 않았으니 강직한 기풍을 비록 적다 하더라도 수령의 직책을 어찌 감내하지 못하오리까. 최숙저의 사람됨은 신은 알지 못하옵니다 하고 신승선은 의논들이기를 동청내는 비록 호인이지만 향화한 지가 몇 해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사람과 다 무엇이 다르리까. 다만 금병을 총병하는 일만은 옳지 못합니다. 송여회는 범죄가 가볍지 않았으니 현직에 소용할 수 없으며 안진생은 과연 나약한 사람이며 최숙저 또한 경력이 없으니 아마 임무를 감내하지 못할 듯하오며 이군은 일찍이 수원부사가 되어 이민들이 사랑하고 사모하였으니 지금 제 영감정은 임명한들 무엇이 불가하오리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들이기를 동청년은 다른 종족이니 대간이 아린 바가 과연 옳으며 송여회는 일찍이 헌납을 지냈고 우연히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도 도사로 삼는 것이 함부로 임명하는 일은 아닌 듯하오며 안진생은 비록 잔약하지만 출신이 문과이고 평해는 궁벽한 고을이니 그 임무를 감내할 것이며 최숙자는 내력이 없으므로 어딘지 여부는 신도 알 수 없어 감히 역적하여 의논할 수 없사오며 이규는 수원부사로 있은 지 6년 만에 잠옷 치적이 있었으니
지금 제 영감정으로 임명하는 일은 신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층 성준 이극견은 의논드리기를 동청래는 선왕 때 무과의 초시 중시에 합격했으며 또한 그 외조가 종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전일의 위장 등 관직을 제수할 만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송려의 일은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며 또한 6년을 지나 여러 번 사유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중추부 도사 역시 현직이 아닙니다. 이교는 부정으로서 정에 승진되는 것은 관례이며 안진생은 신이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알지 못하며 최숙전은 내력이 과연 얕으니 대간이 아랫바가 타당할 듯하옵니다 하니 성준 등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21일 개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11일 개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차제를 올리기를 지난번 서방이 안정되지 못한 이후로 대신들이 헌의하여 오도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장성을 쌓도록 하였는데 그 논의에 큰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작은 패단은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장성을 쌓는 것도 진실로 국가의 큰일이오나 나라의 근본이 동용되는 것 또한 어찌 작은 패단이겠습니까? 가만히 헤아려 보건대 장성을 쌓는데 추파에서 인상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역정이 합계하여 20여만이 못 들지 않을 것이니 비록 오도의 백성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거대하고 힘은 미약하여 마치 벼룩과 이가 산을 짊어지는 걱정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저 동남방 한 모퉁이에서 서북방의 변방에까지 가기에는 길이 매우 머니 만약 연사의 흉년을 살펴 신고굴의 양식을 장만한다면 9월에 길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4, 50일 지난 후에야 겨우 부역하는 장소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때 눈이 내려 이미 길에 가득할 것인데 어찌 백성을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9, 10월의 사이에 역사를 하려고 한다면 장정 징발은 반드시 7, 8월의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러다면 다만 연사가 흉년이 될지도 기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묵은 곡식은 이미 없어지고 새 곡식은 아직 익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가는 길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전부에서 나오는 군사는 모두 고용살이하는 사이의 무리들이므로 이들은 남에게 가식하게 되어 매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장의 조그만 견책만 당하도 도망에 피할 계책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찌 서리와 눈을 무릅쓰고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가면서 멀리 과중한 역사에 오겠습니까? 상상컨대 반드시 중도에 이르기 전에 도망해 가는 사람이 절반이나 될 것이며 성을 쌓는 괴로움과 굶주리고 피곤함이 극도에 이르러서 또한 따라 사망할 것이오니 신등은 아마도 적변이 닥치기 전에 밀력이 먼저 쇠잔해지고 축성이 끝나기 전에 이 나를 먼저 이룰 것 이외에 비록 금성탕지가 있더라도 누구와 더불어 이를 지키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금년에는 한도의 백성을 사역하고 명년에는 한도의 백성을 사역하여 점차로 성을 쌓게 한다고 하지만 신등이 생각하기를 오도 중에서도 주부가 많은 것은 전라도 많은 것이 없는데 그 정결 36만 결에서 전래도로 8결에 장정 1명을 내도록 한다면 그 나머지 군사가 4만이나 됩니다. 그러나 8결로서 장정 1명을 내도록 한다면 본도의 부역도 오히려 감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멀리 전력에 가는데 그 싣고 가는 노고를 어찌 단정히 능히 감해 내오리까? 마지 못해서 또 8개를 추가한다면 그 정원이 또 절반이나 감해져서 2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큰 도에서 오히려 그라운데 하물며 작은 도이겠습니까? 비록 다시 역정을 징발하여 번갈아 입을 시키더라도 수십 년 노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은 소동하는 배단이 있을 것이고 장성을 쌓기를 마칠 기한이 없을 것인데 전하께서는 차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조종 이래로 열성들이 서로 결성하였으니 어찌 한번 일을 시작하여 영구히 편안하게 됨이 이익되는 줄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형세가 불가한 바 있었던 까닭이오니 이것은 전하께서 마땅히 사리를 연구하여 깊이 생각해야 되옵니다. 송려에는 죄가 강상에 관계되는데 그의 진수로서 특별히 군직에 서용하였으니 상의 연회가 이미 중합니다. 얼마 안 가서도 중추부 도사를 임명하였는데 도사는 곧 서반의 현직이므로 중지를 범한 사람이 몰염치하게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물며 같은 시기에 주의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지금 배고가 되었는데 오히려 만약 송례를 인용하여 전례로 삼아 진수하는 자가 분잡하게 일어난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를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유의 사람은 선왕께서 조유를 얻었으니 선왕에게 조유를 얻었으니 더욱이 전하께서 용서할 바가 아니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동청년은 위장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대감과 정조의 상피하는 법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 균을 제용감정으로 삼는 이런 의견을 말하는 자는 모두 청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균이 수험보사가 되었을 때 면포를 민간에서 많이 거두었으므로 감사가 이를 듣고 그를 국문하였으며 사헌부에서는 또 행대를 보내어 국문 hil책하였으며 또 행대가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대서 경찰관을 파견하여 추국하인데 마치기 전에 마침 사유가 있어 면하게 되었으니 이 일로 미뤄본다면 이거는 청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0일에 개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양인 양수동은 비록 취재하지 않았지만 그를 내수사 서재 임명하라 하였다. 취재는 과급 외에 인재 등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채용 시험이다. 엄자제나 녹사, 서리, 역승, 도승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장성을 쌓는 일과 성녀의 일을 농계에서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장성을 쌓는 일과 성녀의 일을 농계하니 명하여 의정부 6조 한승부 당상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8권 연산 6년 7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한치영 등의 장성 쌓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르다. 한치영, 성준, 이계군, 이계동, 권근, 유빈, 이균이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의 서북쪽 방면은 압록강이 천참을 이루고 있으므로 강물이 한창 창일할 때는 비록 농민이 들판에 퍼져 있더라도 오랑캐의 기병이 감히 엿볼 수가 없습니다. 건년 이래로 야인이 혹은 작은 배를 타고 혹은 얕은 여우를 건너서 도적질을 자주 함으로 방비하는 괴로움이 그 전보다 몇 배가 되어 우리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양 조정에서 서쪽 변방을 염려하는 걱정을 끼쳤으니 만약 험지에 운과하여 관문을 설치한다면 그 수비는 용이할 듯합니다. 세종 때의 강을 따라 성을 쌓았으나 성취하지 못하고 그쳤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매 성이 무너져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성이 허물어진 터를 그대로 따라 증수한다면 일과 공력은 또한 절반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본도와 함경도는 연변 방수하는 곳이고 경기는 요역이 배나 가져가니 이 3도를 제외하고 각도에서 그 풍흉에 따라 연본으로 군사를 뽑아서 그 역사를 하게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신등도 어찌 먼 도의 백성을 징발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피해가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해마다 장수를 보내어 방수를 하는데도 오히려 침략을 당하는 걱정을 면하지 못하므로 우리 백성들이 휴식할 날이 없습니다. 만약 장성을 쌓아서 만세가 되도록 영구히 힘있게 된다면 그 이해가 어찌 되겠습니까? 한매 중조에서는 동팔잠의 일로에다가 새로 성부를 쌓아서 파사버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의주와는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있사오니 우리 백성들이 저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찌 금할 수 있으리까? 이것이 더욱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세종께서는 개국 창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국가가 일이 많았는데도 오진을 개척하여 남방의 백성을 이주시키고 또 장성을 쌓아 군량을 운반하는 일은 한때에 아울러 시작하니 조정이 다 그러다고 여겼는데도 예지로서 홀로 결단을 내려 지금까지 힘입어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평이 오래되며 출생하는 백성 역시 번식하온데 무엇을 기다리고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갑자기 풍진을 만나서 우격이 번갈아 닥쳐온다면 비록 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 군사를 뽑아 역사를 부과할 즈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소유를 일으키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민력을 손상시키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사물을 맡은 신하가 시기에 임하여 기회를 살펴서 처리하기를 저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고 이것은 신수군, 박안성, 박건, 성현, 신준, 강기선, 박승질, 윤효선, 김은기, 허치문 의논드리기를 장성은 마땅히 쌓아야 될 일이므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삼도에서 군사를 징발하는 일은 크게 배단이 있습니다. 먼도에 있는 백성이 양식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모두 포화를 가지고 가서 곡식을 바꾸어서 먹게 되니 평안도는 백성은 적고 토지는 척박해서 사서 저축이 본 뒤부터
모자란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먼 장래를 헤아리지 않고 배 바꾸는 것만 좋아하니 주인과 손이 모두 공공합니다. 만약 수재를 만나게 된다면 살 길이 없게 되오니 조종 때 일찍이면 먼 도에서 사는 백성들의 징발하에 성을 쌓지 않은 것은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의 의사로는 우선 본도의 보병 당령 성군과 황해도의 당령 성군으로 그 요해지를 먼저 착수하게 하고 점차로 성을 쌓는 일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 도의 농사가 모두 풍년이 들었을 때는 크게 시작할 것을 의논해도 되오나 지금은 하삼도와 본도가 해마다 실롱하여 백성의 힘이 공공한 듯합니다 하고 이세자 채수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평안도의 장성을 쌓는데 남방의 백성을 징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방의 근심은 사지의 옴과 같고 민심의 동료는 신복의 고환과 같사온데 성상께서 왕위에 오르신지 오래지 않아 어찌 조정께서 하시지 않은 것을 먼저 시작하여 인심을 요동시고 원망을 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신등이 언론을 들은 후부터 잠자고 먹는 것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본도, 황해도, 보병, 선군으로서 연사의 풍령을 보아 해마다 점차로 수십 년을 두고 오래 쌓아서 만세의 무궁한 이익을 삼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 일이기에 꼭 급히 서둘러 성취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윤관, 이복선, 민사건, 신승복은 의논드리기를 장성을 쌓아서 오랑캐를 방배하는 것이 지금의 근무이므로 조금 더 늦추어서는 안 되옵니다. 조정 때에는 또한 여기에 유의하여 터를 살펴보고 돌을 주어서 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태평이 젖어 있기 때문에 백성이 전쟁을 몰라서 그대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건년 이래로 좀도둑의 걱정이 달마다 없을 데가 없어 성상께서 서방을 염려하시는 근심을 끼치게 되었으니 지금 이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큰일을 성취시키는 사람은 작은 패는 헤아리지 않는 법인데 어찌 한때 구안의 계책으로서 마침내 만세의 무궁한 이익을 버리겠습니까? 만약 다만 본토의 백성만 사역한다면 성공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마지못해서 다른 도의 민력을 사역한다면 다만 그 기한을 늦추어서 풍용을 살펴봐 금년에는 한도의 백성을 사역하고 명년에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해서 점차로 성을 쌓아서 그 일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한치영 등의 의논을 좇았다. 한치영, 상준, 이극균이 의논드리기를 송묘의 이 일은 신등이 앞의 의논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하고 이극돈, 이세자, 채수, 허침은 의논드리기를 송묘의 일은 만약 정리로 논한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국상초의 친히 혼가 한자는 그제가 진실로 용서할 수 없고 그 부모나 조부모 때문에 부득이 범했더라도 죄는 진실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논하여 슬픔을 잊고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실정에 지나친 듯하옵니다. 송여인은 전일에 이미 알지 못한 이유로서 서용을 허가했으니 도사로 임명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박한성, 박근, 성현, 신준, 윤효선, 박성질, 김은기는 의논드리기를 송여회가 그날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였더라도 그 죄는 자신이 스스로 혼간자와는 진실로 경중이 싸운데 지금에 이미 알지 못하는 이유로서 서용을 허했으니 그를 도사로 임명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윤간, 이복순, 신승복은 의논드리기를 대체로 고의로 범한 죄라도 불쌍히 여길 만한 일이 있사온데 지금 성녀의 범한 죄가 알면서 금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나 만약 대궐이 나와 알지 못했다면 사정이 애매한데 가깝습니다. 아니 그대로 좇았다. 찬참은 강하로 인하여 저절로 이루어진 요해지를 말한다. 오격은 새 깃을 꽂는 경문이니 새 깃을 꽂은 것은 아주 급함을 의미한다. 곧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통신을 말한다. 고황은 심장과 경막 사이의 부분 곧 침이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곳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장성을 쌓는 일과 송류의 일을 논견이 전결이 이미 두 번이나 의논하였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16일 모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장성을 쌓는 일과 송류의 일을 논개하고 또 이종우, 신말평, 홍걸, 민경이 이 또한 성주께서 승하시던 날에 홍가를 했으니 그 죄가 송류와 같으므로 소용하기를 허가할 수 없다고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장성을 쌓는 일과 송류의 이종우, 신말평, 홍걸, 민경이, 김영수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권경우는 현명하여 쓸만함으로 끝내버릴 수는 없으니 직첩을 돌려주고 소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승을 불러서 의계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소 인원이 숙배할 때 을에 거칠고 얇은 종이로 서계를 하니 잠은 위를 공경하는 뜻이 없다. 지금부터는 빛이 깔이 깨끗한 두꺼운 종이를 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1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 장상을 쌓는 일과 송리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38군 연산 6년 7월 1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한지영 성준이 아뢰기를 권경우의 아우 권경우가 비록 자신이 대역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대역죄로 논죄되었으니 권경우가 연좌된 지 오래지 않아 바로 수용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치영 등은 홍구 대신으로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게 하지 못하고 부당한 형벌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살육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후에 진신의 인사들이 잇따라 목을 연하여 죽음에 나아갔다. 그러나 한층도 마른 해골에까지 화가 미치니 성준 또한 한 집안이 모두 살육을 당하였으니 그들이 도리어 해를 입은 것이 참혹하다 하였다.